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저자 게리 켈러는 이미 성공한 글로벌 CEO지만 사업체가 커질수록 상황이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다는 걸 인지합니다. 해결점으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직 내 14곳 수장 임무를 새로 채용해서 그들의 업무를 개별 관리하는 식으로 업무 방법을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성공의 원리와 과정을 전달합니다. 14명의 각자는 매번 맡은 일 중에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만은 마치지 못했습니다. 일의 가지수를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줄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들은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묻는 지경까지 왔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원하는 목표가 단 하나의 업무로 이루어진 겁니다. 큰 성공은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게 저자의 핵심 전달입니다. 단 하나만 파고들어라. 왜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걸까요? 파고든다. 일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초인이 아닙니다. 좋다는 것들 다 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정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대신 파고든 하나는 꼭 성취하십시오. 간단합니다. 핵심을 파고들면 본질만 남고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도미노의 숨겨진 성공 원리. 저는 이 책의 기본 바탕은 도미노의 원칙을 두고 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단 하나가 움직이면 그 뒤에 줄 서 있는 모두를 다 쓰러뜨린다는 거죠. 고작 5cm에 불과한 도미노를 톡 건드렸더니 바로 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18번째 도미노인 피사의 탑을, 23번째 도미노인 에펠탑을, 31번째 에베레스트를, 57번째 지구에서 달 사이 연결한 다리를 쾅 하는 괴음으로 넘어뜨립니다. 대표님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삶에서 이 도미노 효과를 만들면 됩니다. 내 삶의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으십시오.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정확히 쓰러뜨리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저절로 넘어집니다. 성공은 이 도미노와 같은 방식입니다. 동시다발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작은 5cm를 오랜 시간 잘 다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씩 힘을 키워나가면 종국에는 지구도 뚫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에 한 번에 하나씩 연속해서 쌓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연약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허리케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비 효과죠?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릿, 열정과 끈기의 힘. 책 속의 책 첫 번째 그릿입니다. 성공을 이끄는 첫 번째 도미노. 이 도미노가 요것이 그릿입니다. 그러니까 그릿은 열정과 끈기의 힘이고 이 도미노는 열정과 끈기로 만들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를 지녔다고 합니다. 재능과 그릿은 별개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잠재력도 열정과 끈기가 없으면 발휘를 못합니다. 재능보다 노력이 2배로 중요합니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킵니다. 기량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대표님들, 우리는 그릿이 어느 정도일까요?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열정과 끈기를 가졌는가?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서 관심사를 파헤칩니다. 시간이 갈수록 능동적이고 지식이 많은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열정이 끈기를 부릅니다. 이미 전문성에 도달했으면서도 이를 뛰어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가 생깁니다. 현재를 뛰어넘는 능력 이상으로 연습합니다. 반복의 반복, 목표를 완벽히 달성할 때까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서 눈부신 기량이 나옵니다. 인생의 목표에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몇 시간을 이 단 하나를 위해서 보낼 건지 자문해 봅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거짓말. 내가 원하는 단 하나 말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고요? 단 하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은 잘못된 길로 헤매게 하며 성공을 방해합니다. 단 하나는 언제나 우리 바로 눈앞에 있지만 현란하게 교란시키는 것만 번지르르한 위장자의 정크푸드에 불과한 언론 매체에 서로 잘났다 헛소리에 불과하는 것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일본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잠재력을 높이려면 이런 거짓말을 분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LA까지 태평양만 건너면은 비행기로 10시간이면 가거든요. 그것을 인천공항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방향을 거꾸로 중국으로 가서 또 여기서 다시 오면 되는데 또 여기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유럽으로 결국엔 대서양 건너서 LA를 10시간 갈 거리를 20시간에 걸려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해법은 우리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6가지 잘못된 믿음. 우리는 성공에 관해서 너무나 확고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모든 일에 다 평등한 시간을 부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몇 개의 것에서 비롯되고요. 고로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입니다. 나만의 루틴이 없다 보니 그냥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어리버리하게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정작 중요한 결정은 대충 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리고 바로 그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운영합니다.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드세요. 할 일 목록은 그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생존 목록이에요. 최초의 도미노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할 일 목록은 목적지 주변에서 헤매게 하지만 성공 목록은 곧바로 목적지로 향하게 합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불평등한 분배. 책 속의 책 2번째 80대 20 법칙입니다. 이 책은 도미노 원리에 이어 80대 20 법칙으로 더 설득력 있게 자기 주장을 독자에게 이해시킵니다. 80대 20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일을 평균적으로 잘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라는 거죠. 핵심 위주로. 그럼 핵심이 뭘까? 이것만 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이것만 하면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게 되는, 이것만 하면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핵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핵심의 원인을 찾아내는 통찰력과 실행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80대 20 법칙에 나오는 시간혁명 7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노력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 80대 20 법칙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여유로움에 대한 죄의식은 버려라. 이거 조금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 있죠? 저는 워렌 버핏 하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빨고 있는 할아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게으른 투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투자 종목 하나만 선택해 놓으면은 그 다음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자기 선택을 믿고 장기 투자로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의 그 부동산 투자가들도 열심히 이제 심사숙고해서 매물을 결정하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걷어들이는 거죠. 뭐 시세 차익을 걷어들이든 한 달에 한 번 띵동 하는 그 월세 입금되는 그 소리를 기다리든, 그러니까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 시간혁명을 위해서 타인이 강요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남 밑에 있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사업체를 자기가 운영하라는 거고요. 뭐 남 밑에 있어도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4. 상식을 뒤집는 시간 활용법을 찾아라. 우리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5. 80%의 성과를 내는 20%를 파악하라.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6. 핵심적인 20%에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라. 네,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꼭 늘리십시오. 7. 가치가 낮은 활동을 중단하라. 잘 생각해봐서 쓸데없는 시간에 내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시간을 두도록 하십시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80대 20 법칙은 20%의 원인으로 80%의 결과를 낳는다. 80대 20 법칙은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그 영국의 부동산 자산가가 소득의 분배 자산 소유자 수의 20%가 80%를 갖고 있다고 경제학적으로는 처음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보면 백화점의 VIP가 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전화 통화량도 그 하루 대부분의 통화량은 특정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옷장 속의 옷들도 우리가 즐겨 입는 옷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속에 그 상품 판매하는 것도 그 팝업창에 뜨는 몇 가지지 대부분은 안 팔린다고 해요. 미국의 코카콜라가 콜라만 팔지 않아요. 다른 판매 제품 엄청 많아요. 근데 매출 수익의 대부분은 콜라인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흐뭇하게 할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듭니다. 그 지구상의 돈을 대한민국 국민이 20%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민국의 부자보다 대한민국의 서민이 훨씬 더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뭐 우울하고 뭐 불행하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싱의 저자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더 극단적으로 이용합니다. 80대 20에서 20만 남기고 다시 여기 20에서 또 20을 남기고, 그러니까 종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남을 때까지 파고듭니다. 수많은 나머지보다 중요한 소수, 그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찾습니다. 성공에 관한 6가지 잘못된 믿음 중 두 번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저는 그동안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며 능력인 양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저 주의력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말이죠. 바쁜 현대인들의 하루 일과를 잘 살펴보면 3분의 1은 집중력을 찾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에 스위치로 장면 전환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신체든 뇌든 예열 단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도록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에만 발산하는 집중력을 두 가지에 분산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기억할 일을 잊어버립니다. 계속 멀티태스킹을 하며 나의 금쪽 같은 3분의 1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까? 멀티태스킹은 능력자의 것이 아니라 집중력 결핍자의 착각입니다. 이제라도 지킵시다. 소중한 나의 3분의 1 시간. 성공에 관한 6가지 잘못된 믿음.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자기 관리에 철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적은 통제력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성공은 내가 바라는 단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곧 최초의 작은 도미노 5cm에서 놀라운 효과,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관리는 몇 가지 바람직한 습관입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습관의 힘. 책 속의 책 세 번째 책입니다. 습관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자는 습관의 고리 구조만 알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과거의 나쁜 습관이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신호에서 반복 행동, 보상, 여기다 믿음을 더하면 습관이 탄생합니다.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유지하면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고 여기다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핵심 습관에 집중하면 기계적으로 행하던 다른 모든 습관까지 재정립됩니다. 쉽죠? 나쁜 습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다른 행동으로 바꾸면 됩니다. 습관이 형성이 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쉬고 싶어 절약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활동을 절약하려는 본능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내가 효율적이면 기본적으로 드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남는 에너지를 더 창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의 힘은 인생을 뚜렷하고 단순하게 집중해서 성공에 이르게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건 처음에는 힘들죠. 내 것으로 만드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 합니다. 고작 66일만 잘 통제하면 성공을 이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습관이라는 경주마에 올라만 타면 됩니다. 그럼 그 경주마는 나를 성공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단 하나를 위한 한 가지 습관이 확립되면 다른 모든 일들도 쉬워집니다. 대표님들, 그래도 안 움직이실 겁니까?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6가지 잘못된 믿음 중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저는 그동안 의지력은 독립된 개체물로 우상시했어요. 요 의지력 하나만으로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독보적인 녀석으로 본 거죠. 미안하다, 너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의지력은 업다운이 강해요. 어느 땐 하늘로 뚫고 올라갈 기세다가 어느 땐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꺼지죠. 어느 땐 빨간색으로 용광로같이 활활 타오르다가 어느 땐 회색으로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힘은 세지만 지구력은 꽝입니다. 그저 관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의지력은 자기 용량을 다하면 방전돼요. 다시 채워줘야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관리할까? 타이밍입니다. 하루 중 의지력이 높을 때 중요한 단 하나를 제일 먼저 하면 됩니다. 단 하나를 할 때는 스스로 약속한 습관으로 다른 것들에 정신 팔리거나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최대한 집중합시다. 나의 의지력을 알고 그 리듬에 맞춰 나의 하루 일과를 계획합시다.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먼저 사용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의지력은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섬세하게 관리해야 할 목관악기와도 같은 도구입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6가지 잘못된 믿음 중 5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내 삶의 모든 일에 똑같은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우선순위와 균형은 서로 반대 의미입니다.
1980년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며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란 멋진 표현으로 기혼 여성을 저임금으로 착취했었습니다. 집안일, 육아, 회사일 모두 최선을 다하라는 국가적 강요였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당시 여성들은 얼마나 삶이 피곤했을까요?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며 제대로 완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균형 대신 중심 잡기로 바꿔봅시다. 중심을 잡으려면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 수영할 때도 물에서 뜨려면은 몸에 힘을 빼야 되잖아요. 골프 칠 때도 배 몸통에만 힘을 쓰고 나머지는 힘을 빼야 되고, 요가할 때도 코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심 잡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적 삶에서 중심 잡기, 개인적 삶에서 중심 잡기. 직업적 삶에서 중심 잡기에서 핵심은 단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최대치 확보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해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업무와 다른 것들 업무 사이에서는 극단적으로 균형을 깨야 합니다. 평등해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중심 잡기는 나 자신, 가족, 친구가 목표의 의미입니다. 직업적인 삶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단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희생하거나 오랫동안 불균형을 유지해도 되지만, 직업적인 삶에서의 나, 가족, 친구 어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고 어느 한 가지를 내팽개친 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서도 안 됩니다. 단 하나를 균형이라는 중도에 두고 나머지는 불균형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읍시다. 훌륭한 삶이란 단 하나를 기준으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성공에 관한 6가지 잘못된 믿음, 마지막 6번째, 크게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큰 것에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섭고 위험하고 나쁘다고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큰 것의 이미지는 힘들다,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동화적인 생각이죠. 적어도 성공에서는 가장 심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큰 성공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게 합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겁니다. 익숙한 한계치의 범위를 벗어나 대담한 상상으로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줍니다. 큰 성과가 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질문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일과 방법,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최고치로 상상해 봅시다.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대담하게 크게 생각합시다. 그래야 나의 잠재력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초점 탐색 질문. 큰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올바른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초점 질문,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올바른 행동을 얘기합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것, 생산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길게 늘어선 도미노 줄에서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첫 번째 도미노를 찾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찾는 초점 탐색 질문의 구조. 첫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이죠. 하루 시간 중 가능 시간을 뺍니다. 하루 일과 중 버릴 시간을 뺍니다. 나의 습관 중 버릴 나쁜 습관을 뺍니다. 두 번째, 그 일을 함으로써 바로 그 일이란 무엇인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가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들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일들도 팽창시키는, 어떤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 바로 그 일입니다. 세 번째,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단 하나, 그 일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단 하나입니다. 목표를 가능하기 위해 1년 안에 해야 하는 단 하나, 1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1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단 하나, 1개월 안에 이룰 목표를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 위 세 가지 초점 없이, 위 세 가지 단계 없이, 즉 초점 질문 없이 큰 질문만으로는 성공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에만 집중하고 단 하나가 끝나기 전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에 뺏기는 시간만큼 나의 목표 달성은 30% 덜 이루거나 30% 늦게 이루어집니다. 초점 탐색 질문은 그 단 하나, 첫 번째 도미노를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 힘껏 내려치세요. 그 뒤는 줄줄이 쓰러질 것입니다. 단 하나를 위한 질문은 스스로 찾읍시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역으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 중에 목적의식.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더욱 또렷이 보이고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 누구보다도 빠른 선택이 가능해지고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되면 최고의 경험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단 하나가 목적의식에 부합할 때 나의 삶은 리듬을 타듯 수월하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중개업자 입장에서 목적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명확한 기간까지 둬서 매출을 6개월 안에 2배로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할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무엇인가?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 두 번째, 우선순위. 단 하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찾으려면 단순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단 하나를 위한 우선순위.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5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1년 안에 해야 하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1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달 안에 이뤄야 하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한 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주에 해야 하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한 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해야 하는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을 내가 가진 모든 내일과 연결시킵니다. 나는 목표로 가는 길에서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 있는 곳에서 당장 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저자는 이 부분에서 특히 꼭 시간을 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표님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 마지막 생산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집중합시다. 단 하나를 결정하고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 보고 그 시간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활동을 쪼개어보고 월등한 결과가 나온 활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확보합니다. 저자가 책상에 써둔 문구라고 합니다. 나의 단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들은 나의 집중력을 흐리는 잡무에 불과하다. 우리도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다른 일들을 시작합시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3가지 약속. 첫 번째,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일주일에 5일 근무, 1년을 평균 250일로 나누면 그래서 이제 하루 4시간이 나옵니다. 전문성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요. 오랜 시간에 거쳐 하나의 일에 몰두하면 천재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확보한 시간은 생산성을 최대한 높입시다.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부가적인 결실도 따라옵니다. 성과금이네요. 다른 일에 발표안이 됩니다. 속도마저 빠르게 합니다.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기술은 또 다른 기술 위에 쌓입니다. 승진까지 하게 되나요? 이것이 곧 미래의 도미노를 더 쉽게 쓰러뜨립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봅시다. 기존 방식이 아니다 싶거나 더 올바른 길이 보이면 새로운 방식, 아이디어, 색다른 일로 전술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전적인 사람한테 장작을 구해오라고 하면 당장 어깨에 도끼 메고 숲으로 향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장작을 구해오라고 하면 어디로 가면은 전기톱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는 방식은 매번 한계에 튕겨져 나오기를 반복하다가 실제는 이제 능력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 정착합니다. 반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은 같은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고, 지식, 기술, 환경, 인간관계 등 방법을 찾아냅니다. 도전과 목적의식의 차이는 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위해 확보한 시간에 목적의식을 갖고 연구하며 나의 숨겨진 잠재력을 펼쳐봅시다. 세 번째,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짓고 또 그 미래의 결과는 다음 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순환을 알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숙고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 시 책임감 있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해서 정면으로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목받는 리더가 되고 성장합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정면으로 받아들입시다. 책임감은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네 종류의 도둑들. 성공을 훔치는 네 종류의 도둑들이죠. 첫 번째, 아니요,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라고 말할 때는 포기한 무언가도 반드시 있습니다. 단 하나를 위해 아니요라고 말한 순간 거절한 다른 일도 많은 게 당연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택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면 정작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예라고 말하는 순간은 이 단 하나만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혼란에 대한 두려움. 단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들은 제때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이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까봐 두렵죠. 이런 불안감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마음만 편하고 순간의 쾌감에 만족할 뿐 절대로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가 없죠. 변화의 시기에는 성공과 혼란이 짝꿍으로 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고 받아들입시다. 가족, 친구들, 무시할 수 없는 관계가 이 단 하나를 위해 확보한 시간을 위협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빌든 거래를 하든 창의성을 발휘하든 뭐든 해봅시다. 그저 상황의 희생자는 되지 맙시다. 성과를 이뤄서 나의 결정이 맞았어 를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세 번째, 건강에 나쁜 습관들. 개인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는 것도 소리 없이 생산성을 빼앗기는 겁니다. 높은 성과는 정신적 에너지와 신체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
명상과 기도와 다짐으로 아침을 시작합시다. 신체적 에너지는 운동으로 좋은 기운이 돌게 하고 건강한 식사로 아침을 시작합시다. 몸이 건강해야 똑바로 선 정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계획합시다. 핵심은 오전 시간을 에너지 보충에 투자하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남은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하고 지킵시다. 저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수면 시간이랑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한데 66일 다짐합니다. 네 번째,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시간을 내어 주변 환경을 살펴봅시다. 주변 환경은 나의 하루 동선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일들을 뜻합니다. 지지해주지는 못할 망정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멀리합시다. 하루 일을 동선상의 지그재그가 아닌 일렬로 세우고 그 동선 속에 각 환경을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여 걸림돌이 없도록 합시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신해철 노래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해봐도 어떻게 방법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가사만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게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그 나이를 퍼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이거 아니면 죽음, 정말? 이거 아니면 끝장, 진짜? 내 전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물어봐요, 저 자신한테. 그러면 그 단 하나가 보입니다. 확실히 보입니다. 명확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요. 머리가 이제 복잡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머리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뭐 신해철도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이 원싱을 읽었더라면 건강관리 있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에너지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건강을 잘 관리했으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한테 마왕으로서 좋은 음악 활동 많이 보여줬을 텐데 아쉽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의 그 걸음이 바로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나의 삶을 최대한 크게 상상해 봅시다. 크게 생각할수록 큰 삶을 살 것입니다. 나에겐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도미노를 넘어뜨리기 시작할 바로 단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단 하나를 위해 살 때 축적되는 지식과 가속도가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나에 대한 관찰, 즉 관조가 필요합니다. 단 하나를 잉태하는 싸움은 우리 내부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녀석은 불안, 걱정, 불확실성,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대책 없음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믿음이란 녀석은 차분함, 확신, 자신감, 열정, 단호함,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둘 중 어느 녀석을 선택할지는 나 자신입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을 때 이 단 하나가 보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원싱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들도 단 하나 꼭 찾으십시오.